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레오 전문가님과 2부 또 3부까지 함께할 예정인데요. 레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레오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1부 때 한 줄 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워낙에 수익이 많으셔가지고 수익 보느라 한 줄 평 코너를 보질 못했습니다. 가는 놈만 가는 장이라는 한 줄 평 오늘 남겨주셨는데 좀 자세한 시황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는 놈만 가는 장. 왜 이렇게 될까요? 왜냐? 지속적인 이슈가 아직까지 안 끝났기 때문에 가는 놈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날 줄 알았는데 재차 불거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를 좀 안타깝게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긴축 우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환율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보다 저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유가가 너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업 전말에 지금 유가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무슨 운송을 하려고 해도 기름값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어딜 이동하려고 해도 기름값 이런 부분인데 유가가 너무 높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약간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 먹거리 물가까지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올라올 것 같던 수산물 관련주들도 얼마 전에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이렇게 제일 심각한 건 여기서 저는 유가가 제일 문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제일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의 긴축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기술주나 이런 부분이 약세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시장이 좀 안 좋다라는 생각. 그리고 환율이 1,200원이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별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외국인들이 그 중에서도 사는 종목만 사면 이제 수익이 날 수도 있다.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많이. 근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런 장세에서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를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가는 놈만 간다. 이건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유주, 그리고 곡물주, 그리고 가스주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한 방산주도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방산주 대장이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전고점 52주 신고가를 뚫으면서 다시 한번 또 어느 정도 분위기를 타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각 국가별로 어떻게 해야 되죠? 불안 심리가 생길 거죠. 그렇군요. 이러면 이제는 방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더 방산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증가하려는 노력이 있고요, 지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산주는 조금 더 장기로 보실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 그룹주 같은 경우를 보시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전문가님께서 아까 이 외국인의 이 매수세를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전문가님 말씀대로 외국인 순매수를 좀 살펴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있네요. 있습니다. 오늘도. 네, 이렇게 좀 방산주는 좀 장기적으로 봐라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그다음 이슈로 뭐 미국의 긴축 우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술주나 바이오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에 셀트리온에서 뉴스가 나왔죠. 이제 분식회계 논란이 이제 어느 정도 잠재워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이제 바이오주들의 봄이 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린 너무 많은 실망감을 받았어요.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 신라젠 그리고 코롱티슈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너무 많은 실망감을 받았는데 여기서 덮친 데 덮친 격 셀트리온까지 실망감을 줬습니다. 이 부분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간다면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세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이 제약 바이오주의 굵직한 또 그룹 중에 하나인 셀트리온이 잘 가야 제약 바이오주도 봄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환율이 좀 많이 네. 오늘 1년 9개월 만에 올랐다고. 네, 거의 네. 오늘은 1%가 좀 안 되는 상승세가 나왔는데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 엄청 정도면.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환율이 좀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달러를 바꿔서 이제 원화로 우리나라를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환율이 계속 올라요. 네, 그 원화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주식을 갖고 있으면 똑같은 가격이 돼도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떨어진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걸 다시 팔고 환율을 다시 사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요. 환율이 오르면 매도세가 나온다. 환율이 그럼 낮아져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지수가 올라갈 네, 수 맞습니다.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반대로 우리나라 네. 분들이 요즘에 서학개미 분들이 많으시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미국 투자를 하시려고 해요. 근데 1년 전에만 해도 이 가격에서는 더 많이 살 수 있었는데 그렇네요. 이제는 더 못 사고 있어요. 반대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네. 소확개미한테도 좋지 않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환율은 1,200원 선이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봤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금리 인상을 안 하면서 약간 이런 부분이 나왔다. 네, 못 잡고 있는 부분도 있다. 네. 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3월달에 한다 하면은 이제 국내도 이제 재차 환율이 좀 더 오를 수도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환율이 좀 더 오를 여지가 좀 남아 있다라는 네. 이야기 속에서 조금 장기적인 대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장일수록 힌트는 나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 네, 근데 거기서 그 중에서 사는 종목은 산다. 몇 개 없다. 그리고 또 네, 그런 게 더 매력적이다라고 그렇네요. 보시면 오히려 돼요. 좀 종목으로 좀 쏠리면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는데 외국인이 좀 사는 종목 오히려 더 한정되어 있으니까 잘 가는 종목 잘 가기 때문에 좀 사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그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꼼꼼히 분석을 해주셔서 아래 보이는 이 QR코드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매매 전략 늘 알려드립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시황 상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종목 클래스 코너에서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의 특징주들 하나씩 좀 살펴볼 시간인데요. 네, 2차 전지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테슬라가 또 떨어졌어요. 이 네. 주가 급락 속에서 투심 위축이 있고 좀 정부를 상대로 좀 테슬라가 좀 경쟁도 아니고 좀 분쟁을 겪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 소식 속에서 2차 전지 관련주 우리나라 약세 흐름 탔습니다. 네. 혼조적으로 좀 SK 이노베이션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좀 굵직한 종목들은 좀 빠지는 장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SDI는 오늘 4%까지 빠지는 모습, LG화학도 4% 하락을 한 가운데 여타 이제 굵직한 관련주들 오늘 좀 위축되는 모습이었어요. 워낙에 또 지수가 하락을 하기도 했던 모습이라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가 빠지면서 이렇게 국내 시장도 좀 악세를 보이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위 종목들이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이 전기차는 테슬라만 보지 마라. 테슬라야 이제 전기차가 많이 없을 때나 지금 대장이었지 점점 많아진다면 다른 종목들도 상승세가 나올 거다. 그 중에서 이제 현대차도 이제 목표를 했죠. 2030년까지 글로벌 점유율을 7%대, 기아차 포함하면 13%대까지 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양한 자동차도 나올 걸로 말을 했습니다. 이렇다시피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다. 전기차 회사는 이제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다. 또한 미국의 포드, GM, 그리고 독일의 폭스바겐, BMW, 아우디, 포르쉐 이런 부분도 다 전기차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다고 2차 전지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세계적인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들이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는 시장의 대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가 2020년에 2050년까지 탄소 배출 0을 목표로 했어요. 탄소 중립을. 이거에 맞추려면 전기차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국내 관련 현대차가 수혜가 볼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현대차가 이번에 만든 아이오닉 5 네. 어땠나요? 인기가 있었죠. 이게 또 일본에까지 나갔는데 네. 장난 아닙니다. 장난이 아닌 거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네. 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미래지향적인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약간. 아이오닉 5가 저는 인기가 디자인은 좋았군요. 기아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기아에서 나온 EV6가 더 이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그렇다시피 이런 전기차는 이제 세계적인 대세고 테슬라가 이제는 어느 정도 테슬라도 이제 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테슬라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군요. 네. 왜냐 자동차는 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테슬라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다 똑같이 테슬라만 타요. 네. 그러면 개성이 떨어집니다. 자동차는 남자의 매력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은 많이 흔하지 않아가지고 인기가 많다라는 저의 생각이고 약간 다른 부분이나 다른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이제 테슬라 인기도 점차 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저 테슬라가 어제는 4.6% 하락 마감을 했고 정부와 좀 충돌을 빚고 있는 과정인데 전문가님께서는 좀 다양성을 위해서 전기차가 이제 테슬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면서 전문가님 생각하는 2차 전지 대장주 어떤 것이 있을까요? 2차 전지 대장주라고 하면은 말썽꾸러기 에코프로 BM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좀 다사다난했죠. 네. 말썽꾸러기라는 말이 좀 적절한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다시 탈환할 수 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코스닥 시총 1위라는 종목 타이틀은 코스닥이 약간 벤처 기업이고 약간 성장주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근데 지금 1등으로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약간 오래 했다. 오래 되기도 하고 약간 지금 업종에 핫하지 못한 업종이 1등을 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인데요. 이제 끝나가는 마당에.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 BM이 이제 충분히 시가총액 1위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올 있습니다. 초인가요? 작년 말인가요? 이제 악재가 좀 한 번 있었는데 그리고 다시금 좀 반등세를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트 분석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흐름은요, 이 30만 원 선을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2월 막판에 좀 다시금 고개를 드는 모양새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틀 연속 조정을 받긴 했지만 좀 올라온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은 소폭의 좀 조정세 받아갑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에코프로 BM 차트 한번 보실게요. 에코프로 BM 차트 보시면 작년에 가장 핫했던 2차 전지 딱 보시면 너무 상승세 너무 높았습니다. 진짜 엄청 가파르게 오르더라고요. 와, 그만큼 이제 매출도 따라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매출도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 영업이익 또한 2배 넘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렇다시피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먼저 어떻게 보면은 1차 상승이 시작됐다. 바닥권에서라고 보시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코스닥 상위 종목 중에 게임주랑 2차 전지가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저는 두 종목을 되게 많이 비교를 합니다. 뭐가 먼저 출발할 거냐. 위메이드 차트 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딱 감이 잡히실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밑에 있는 게 위메이드고 위에 게 에코프로 BM입니다. 비슷하죠? 다 작년에 핫했습니다. 올랐다가 다 떨어지고 떨어졌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BM이 악재로 인해서 급격한 급락이 나왔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팔아야 된다 아니면 이때 사들여야 된다. 네, 맞습니다. 분분했거든요. 결국은 또 올라오는 좀 장세를 보였네요. 저는 거래 정지만 안 된다면 에코프로 BM은 그때 기회였다. 기회였군요. 지금 돌아오니까 보이네요. 왜냐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2차 전지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만 탄소 중립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 2차 전지는 이제 대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보시면 위에 게 에코프로 BM입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가 어떻게 했죠? 바닥권에서 먼저 상승세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위에는 이평선을 보시면
61평선, 120평선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유메이드 보시면 아직까지도 아직 그 부분을 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예. 그러면서 아직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부터 상승세가 시작됐다. 예. 그 다음에 이젠 메타버스, 게임주 이런 부분으로 갈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저는 에코프로미엄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SK 이노베이션,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은 얘기만 할 때마다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이게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제가 첫 방송 때 네. 전문가님께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하이닉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팔아야 된다, 있으면 안 된다 등등 이야기를 네. 하셔서 재밌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약간 이런 부분이 저는 그 완성해서 납품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 소재 쪽 네. 관련주들의 더 메리트가 있다. 오히려 소재 쪽. 네. 네. 왜냐하면 소재나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원천 기술이나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그런 완성차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아쉬운 게 그거다. 그 현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를 만든다면은 더 좋겠지만 LG나 SK나 삼성에서 아직까지는 전기차를 만들지 못하죠. 네. LG도 얼마 전에 이 카카오 모빌리티 때 전기차를 보여준 모습이 있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캠핑카 모습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왜냐하면 애플은 자기 협력사가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애플카나 이런 모습, LG의 네, 애플카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땠나요? 애플카는 약간 승용차 느낌의 그건데 이제 LG에서 나왔던 부분은 약간 캠핑카 느낌이다. 사업군은 안 겹치니까 약간 그런 눈치를 본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2차 전지주는 무조건 소재주를 봐야 된다. 네. 그리고 만약 볼 거다. 그리고 개별 호재가 있을 거는 같은 거는 바로 장비주. 장비주. 왜냐하면 네. 이제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네. 있어서 지속적으로 할 거니까 장비주를 봐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는 이제는 대세니까 꾸준히 갖고 있으면 좋다. 이건 물리는 게 아니에요. 2차 전지 들고 있는데 이 종목으로 지금 마이너스인데 어떡하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들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모아가는 네, 그리고 거군요. 이제는 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좀 저는 두 종류가 있다고 봐요. 약간 전고체 배터리 쪽.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배터리랑 차원이 다른 배터리. 예. 왜냐하면은 그 이동거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고 효율적인 부분도 좋다. 안전성 부분도.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약간 2차 전지 소재주가 약간 제약 쪽이다. 꾸준한 네. 매출성이 있다라고 네. 하고 전고체 배터리는 약간 바이오다. 아하. 한 방이 있을 거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네. 그 중에서도 전고체와 또 전고체 배터리와 2차 전지 또 다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네. 중에 저는 CIS. CIS. 네. 네, CIS를 또 권유해 주셨습니다. CIS 최근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네, CIS. 이 부분도 네. 보시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똑같아요. 2차 전지 그렇네요. 관련주들이 먼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네. 게임주들보다. 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코스닥을 올릴 거다라고 본다면 다시 한번 지수가 오를 거다라고 본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2차 전지 관련주들 살펴봤고요. 다음 오늘의 특징주 알루미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오늘 또 강세를 보였는데요. 알루코 1.5%, PJ메탈이 오늘 대장주로서 11% 좀 상승을 하는 흐름, 사마알루미늄도 4.8%, 남선알루미늄은 2.43%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알루미늄주. 알루미늄주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 이번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했던 부분이 있는데 테마적으로 상승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 알루미늄이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부분은 약간 집의 창틀, 뭐 네, 샤시라고 네. 하죠.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뭐라 그래야 돼? 1차원적인 사업 막 찍어낸다, 금형으로 네. 찍어낸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알루코를 시작하면서 이 배터리백 하우징 업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알루미늄 업체들이 탈바꿈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존에는 약간 하향 산업이었던 부분이 이제는 핫한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이고 있다. 2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네. 가는 느낌.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네.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럼 업종 PBR도 바뀝니다. 네. 평가하는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약간 제조회사가 네. 제약바이오 회사를 인수해서 약간 커가려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네. 캐시카우가 있으니까 제약바이오에 그렇죠. 그 부분에 투자를 하면서 더 많이. 커지겠다.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회사 뭐 DSK나 뭐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업종 PBR이나 이런 부분이 확 달라집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 잡혀요. 근데 바이오나 이런 부분에서 제약에서 어느 정도 매출을 끌어올린다면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더 좋으니까요. 그쪽은. 그렇네요. 네, 그러면서 더 이제 탈바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알루미늄주는 이번 상승세로 인해서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라고 네. 한다면 저는 이제는 기회다. 기회다. 물론 테마를 타면 언젠가 끝없는 상승이 나와요. 진짜. 끝없는 상승. 네, 끝없는 상승이 나오는데 네. 무조건 또 끝없는 하락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저는 알루미늄 관련주는 한 종목 정도는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이 종목을 괜찮게 봐가지고 들어갔어요 어제. 네, 어제 종가로 네. 들어가셨잖아요. 난선 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을 들어갔는데 네. 이 들어갔는데 오늘 갑자기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있다 나올 줄 알았어요.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아 이거 안 된다. 어차피 더 볼 거였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만약 종목을 보신다, 알루미늄 좀 궁금하다 그러면은 지금 난선 알루미늄 차트를 난선 보여드릴게요. 알루미늄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로 전문가님께서는 조금 일주일 뒤에 오르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셨는데 바로 오늘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진입가 부분이 노란 톡방에서는 지금 진입가 부분이 이쪽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늘 5%대 부분에서 이제 정리를 할까라고 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약간 조일 알루미늄보다 상승세가 적었어요. 네, 저도 기억나기로는 조일 알루미늄을 정말 많이 네, 많이 이야기했던 올랐죠. 기억이 작년에도. 나거든요. 네. 그게 바로 2차 전지 관련해서. 관련주로 이제 네, 탈바꿈 맞습니다. 되면서 이렇게 올랐던 부분도 네. 있거든요. 네. 약간 근데 난선 알루미늄이 이제는 저는 뭔가 한 방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다른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다 올랐어요. 네. 근데 난선 알루미늄 빼고요. 그렇군요. PJ 조금 메탈 한번 차트를 좀 볼게요. 크게 볼 수 있나요? 네, 남선 볼게요. 알루미늄? 네, 좀 많이 차트 흐름이 많이 내려왔네요. 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하반기 부분에 이 조일 알루미늄이 굉장히 네. 또 상승을 하면서 그때 2차 전지 따라 상승할 때 많이 올라갔던 경험도 올라왔거든요. 있었어요. 네. PJ 메탈은 오늘 네, PJ 메탈 같은 11% 경우는 상승을 했고요. 상승세가 좋습니다. 네. 네. 알루코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 두 배가 올랐거든요. 네. 네. 나머지 뭐 남선 알루미늄, 조리 알루미늄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제가 봤을 땐 회사 이름이 좀 안 좋다. 알루코나 PJ 메탈은 약간 좀 신세대스러운데 약간 그런 부분인데 약간 조일 네. 알루미늄, 남선 알루미늄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오래된 기억 같은 네. 느낌인가요? 좀 회사 이름 바꾸는 게 저는 썩 좋지는 않다고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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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네. 왜냐면 회사 이름을 자주 바꾸는 회사들이 있어요. 좀 있어요. 그런 회사는 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건 팁인데요. 회사 이름을 너무 자주 바꾼다. 사람을 바꾼다는 이유는 네. 그 회사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함부로 바꾼다는 거는 이 회사에 뭔가 나쁜 일이 있다.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또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알루코 지금 차트 흐름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알루코가 굉장히 또 크게 상승을 했었을 때가 있었네요. 저도 네, 맞습니다. 윗골이 크게 달리고 이때 부분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네.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 편입을 되면서 알루코가 네.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LG 엔솔 관련으로 네. 올랐군요. 네, 이 알루코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지금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 이유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오늘 다 올랐던 종목들이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올랐던 결국적으로 종목들이 좀 리스크가 커지면서 또 올라가는 부분이었고 지수도 좀 빠지는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루미늄주도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 러시아가 알루미늄 생산이 세계 3위권의 네, 맞습니다. 나라군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그 가격을 원자재 오르는 또 거죠. 가격이 왜냐하면 지금 때문에 2차 전지 올라가군요. 관련해가지고 전기차는 네. 엄청 수요가 높아요. 네. 근데 알루미늄이 없어서 이제 또 못 팔게 생겼네요.
반도체도 없어서 못 팔았는데 네. 자꾸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정쟁이 심화될수록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사업에 대해서 많이들 좀 집중을 하고 공부를 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이 알루미늄주들도 이 러시아 생산 세계 3위라는 소식 속에서 원자재가 또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네, 웨인이 계속해서 연속 순매수 행진이 있었고요. 뭐 판타지오도 같이 한다라고 네, 하면서 맞습니다. 판타지오도 오늘 좀 연일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85% 상승을 했고요. 88,100원 선에서 오늘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86,500원에서 89,300원. 최근 들어서 이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좀 상승을 했어요. 판타지오는 오늘 1.5%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장중에는 좀 더 상승을 했지만 장 막판에 또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도 1.5%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한번 살펴볼까요? 뉴가 오늘 6.79% 상승을 했고요. A스토리 2.47% 빨간불 켰고 여타 종목들은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쇼박스 강부합권 다른 손 2.23%, 제이콘텐트리는 오늘도 좀 3.69%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키스도 4%, FNC엔터, 엔터주들은 좀 흐름 좋았어요. 좀 빨간불 켜는 종목들이 있었고요. 오늘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외인들의 8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까 방송 초반 때도 말씀했다시피 외국인들이 이제 사는 종목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 영업이익도 좋아요. 7%대 상승이고 또 이번 연도에 최대 32편 라인업이 공개됐습니다. 32편이나요? 그중에서 네. 좀 다들 좋아하는 배우 이병헌 님이 이제 4월 9일 날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제 신민아 배우님이랑 같이 또 나옵니다. 어허, 네, 기대가 우리들 되네요. 브루스라는 완전 기대작이죠. 네. 이병헌이 나오면 이제 안 망하는 믿고 보는 배우죠, 사실. 망한 그 드라마나 영화가 거의 없죠. 네. 극본이 안 좋아도 연기 때문에 맞습니다, 보겠다는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진짜 그런 기대감도 있고 저는 네. 스튜디오 드래곤 되게 좋게 봐요. 약간 차트를 좀 살펴볼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올해만 32편의 또 드라마를 제작한다라는 네. 소식 속에서 지금 네. 영상 콘텐츠 주들 관련주들이 다 이렇습니다. 차트들이 바닥권 찍고 네. 약간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게 지금 넷플릭스에서 1등을 할 때도 못 받았어요. 별로 안 받더라고요. 네. 정말. 관련주도 몇 개 없고 약간 네. 그랬던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그때는 좀 약간 지쳤어요.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이걸로 네. 너무 많은 상승을 하니까 사람들이 네. 지쳤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나왔던 소년 시판 이제 김혜수 배우님 나오는 네. 소년 시판이 이제 또 흥행을 하면서 아름아름 입소문이 타더라고요. 네,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이제 흥행을 하면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느 정도 부각을 받았는데요. 그거 관련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렇게 OTT 관련주들은 좀 괜찮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에 이제 OTT 사업 이제 영상 콘텐츠 사업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리스크가 있었다고 보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좋은 배우, 좋은 작가, 좋은 감독 다 모셔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딱 촬영을 다 완벽하게 해서 이제 개봉을 하고 출시를 해요. 근데 흥행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되게 또 일시적이고 네. 그랬던 적이 그렇죠. 많죠. 그때는 뭐 네. 대박이 나면은 뭐 엄청 큰 수익이 난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OTT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좀 꾸준한. 네,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작비를 지원을 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산업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는 많이 여건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도 주변에 들었는데 단가가 많이 네, 높아졌다고. 지금은 이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없어서 못 한다고 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심지어 또 제작도 많이 이루어지고 네. 많이 또 되기 때문에 좀 산업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네,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CJ E&M의 자회사예요. 나의 계열사죠. 네, 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엄청 많은 그 작가도 갖고 있어요. 도깨비 작가, 김은숙 작가님. 김은숙 작가님도 여기 소속이고 엄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는 지금 바닥권 물량을 네.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재차 상승 여력을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력한 이제 한 방이 필요하다.
오늘 나왔던 이런 1.85%짜리 상승세가 아니라 약간 5%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야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OTT 관련주, 영상 콘텐츠 관련주 중에 대장주라고 생각을 해요. 시총도 크고요. 네. 뭐 웬만한 거 다 여기서 만들죠. 여기 네. 자회사, 여기 뭐 다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의 5% 정도 상승세가 나오면 시장에 이제 상승 견인을 키우지 않을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언제냐?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흥행을 해줘야 돼요. 이제 넷플릭스에서만 1등하는 건 이제 만족을 못 해요. 그렇죠. 이제는 디즈니에서도 흥행을 해야 된다. 네, 디즈니에서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저는 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좀 올랐던 뉴인데 뉴가 왜 시장도 저랑 그럴까요?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뉴는 음. 지금 디즈니 플러스랑 계약을 많이 해놨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새로운 또 먹거리겠네요. 네, 그렇죠? 무빙이라는 게 이번 연도에 이제 강풀 작가님이 만든 네. 웹툰 그거를 이제 영화로 만드는 건데요, 드라마로. 네. 그게 완전 기대작이라고 해요. 저도 만화로는 봤는데 이게 엄청 그게 기대작이기 무슨- 때문에 네. 저는 이 뉴가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만약 디즈니 플러스도 1위 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네. 그 중에서는 뉴가 만든 무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또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들이 좀 더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뉴가 낫다. 네. 그 나머지 관련주들은 약간 그 알로이스나 이런 부분은 네. 이제 재료 소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약간 이제 출시, 런칭 기념으로 약간 네.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런칭을 했다.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재료 소멸이 된다. 저기 보이시는 LG 헬로비전이나 LG 네. U 플러스나 이런 부분은 이제 런칭을 다 했으니까 이미 이제 끝났다. 네, 이제 끝났다. 작년에 네. 끝났다. 네. 보시고 이야기시고. 이게 갑자기 가입자 수가 진짜 폭발한다. 음. 라면은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겠지만 네. 그 정도 파급력은 이제 없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들까지 좀 더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뉴가 조금 좀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동원 아나텍입니다. 네. 갤럭시 S22 이 22가 출시가 되면서 턴 어라운드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갤럭시 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네. 7,760원의 종가 오늘 마무리가 되는 모습 2% 가까운 상승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갤럭시 보셨을까요? S22 출시되고 조금 전 좀 핫하다는 게 울트라는 울트라. 약간 매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건이 없어서 못 사고 맞습니다. 있다는 주변에 못 사람들이 되게 샀다고 많다고 하는 분들 하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네.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상승세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큰 상승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원 아나텍이. 1.8%면 사실 그죠? 네. 약간 시장에 큰 이슈는 못 받았다. 오늘 장이 언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 부분 매출을 보시면 약간 실적이나 이런 부분 보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매출 500억을 했고 지금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0억이 조금 그리고 시가총액도 썩 1,300억 정도. 네. 저는 차라리 그 갤럭시 카메라주를 볼 거면 MC넥스를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MC넥스요? 네, MC넥스가 차라리 낫다. MC넥스가 차라리 낫다. 이 부분도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줄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MC넥스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계속 실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겠네요. 그걸 뭐냐? 바로 자율주행차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율주행차에는 이제 카메라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우리 핸드폰에는 네. 요즘에 3개 들어가잖아요. 네. 네. 옛날에는 1개 들어갔고 네.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들의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핫했던 부분이 왜 그러냐? 핸드폰에 카메라가 늘어났습니다. 네. 기존에 하나 들어갔던 게 2개도 되고 2개 되고 3개도 3개 되고 4개 있고 이러면서 이제 카메라 맞습니다. 업체들이 인덕션으로 네, 맞습니다. 인덕션으로 비교가 되면서 되기도 하는. 되는데 네. 이 자율주행 차에는 더 많이 들어가요. 8개, 뭐 9개, 10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율주행은 더 중요하겠어요. 네, 더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네. MC넥스가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두주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MC넥스는 괜찮다고 보고요. 다시금 동원 안에 정고점을 갈 수 있다. 네, 다시는 갈 수 있다. 음. 그 부분은 이제 어느 부분이냐? 이제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차를 어느 정도 만든다 하면 이제 다시 한번 MC넥스가 더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이것도 약간 규제예요, 규제.
이게 뭐랄까 기술은 어느 정도 됐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규제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어서 그걸 풀지 못하고 있다. 네. 약간 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법제화가 되지도 않고 규제화가 네. 명백히 좀 나와야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단일화 이후로 이제 어떻게 시장을 좀 받아들이냐. 정권이 바뀌거나 네. 아니면 뭐 대선이 끝난 뒤에 네.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시군요. 네. 오, 좋습니다. 동문 아나텍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엠시넥스를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철강주, 철강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강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이 미국의 관광 수출 기업이 또 주가가 강세를 띄었다라는 소식이네요. 철강 주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한제강을 제외하고 일제히 또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스코도 올랐고요. 포스코 강판 1.36%, 현대제철도 강보합권, 한국철강, KG 동부제철도 올랐습니다. NI스틸이 오늘 6%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나 좀 중소형주로서 좀 탄력을 받는 종목들 많았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철강주는 약간 이것도 지속적으로 보면 좋죠. 이것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좀 수혜를 보고 있다, 테마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가 철강 수출 2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9위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는 저는 이제 한 6개월 뒤가 걱정돼요. 이런 여유 부분이 많이 사라진다. 네. 한다면 이제는 이제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서 건설이나 이런 부분이 늦춰질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네요. 네,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되는 생각이고요. 철강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테마성이 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약간 네. 테마를 타고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만약 철강주를 살 거다라고 한다면 약간 단단한 기업을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중에서 동국제강 네. 살펴볼게요. 동국제강 차트 보시면 작년에 이때가 제일 핫했습니다. 철강주는 장 초반. 작년 상반기에 네, 상반기는 굉장한 철강주. 흐름이네요. 철강주가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H&M 뭐 이렇게 맞습니다. 넘겨가서 흠슬라 이야기 올라가고 나오고 넘어갔군요. 이렇게 철강이나 이런 부분이 저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차 살려면 엄청 많은 부분이 생기고 네, 맞습니다. 2차 전지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철강 부분은 저는 지속적으로 보면 좋겠는데 중소형주보다는 저는 약간 탄탄한 종목, 그 중에서 동국제강. 동국제강. 네, 철강주들이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네. 실적을 보시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적입니다. 보시면 네, 말도 안 되죠. 네, 거의 2배 넘는 영업이익을 만들어냈는데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중소형주보다는 탄탄한 기업 동국제강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진입가를 한번 잡아볼게요.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넘기고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한 18,000원 부분, 18,000, 19,000원 좀 이하 이 부분에서 차라리 넘기고 사자. 이 부분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철강주, 동국제강. 손절가는 이 부분 16,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전고점까지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 정도, 이 부분 23,000원 부분. 네, 전고점 돌파까지는 이때가 왜 상승이 제일 컸냐, 이걸 다시 넘기가 힘들 것 같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때 지수랑 지금 지수랑 달라요. 네, 이렇게 올라가려면 지수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지금 600포인트 떨어진 작년 모습이잖아요. 4월 달이면 지수 네. 3,000포인트 넘겼던 네, 부분이고 3,300까지 네, 갔기도 갔던 했는데 그런 부분이니까 네. 지금 저는 아마 이게 이 23,000원 부분이 거의 끝이지 않을까. 네, 그때 되면 아마 코스피 지수는 3,000포인트 정도? 네, 지수 따라서 지수보다 큰 상승을 주겠지만 이 전고점까지는 돌파는 힘들 것 같다라는 부분이 듭니다. 지금 사실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세고 네. 또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뭐 잘 갈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전문가님 좀 전반적인 올 한 해 지수 3,000포인트 갈 수 있다. 지수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네, 한번 볼까 봐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저는 또 지수를 잘 안 보려고 해요. 하락셀 거다. 종목으로 보시는. 아니, 왜냐하면 지수를 그러니까요?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도 되게 많이 낍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최대한 지수는 잘 안 보려고 하는데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일까요? 네, 이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작년 6월 이후로 네, 꾸준한 6월 25일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3,316포인트 선까지 갔을 때가 있었군요. 네, 네, 있었습니다. 사기만 해도 좀 빨간불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네. 지금 거의 계단식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졌습니다. 지금 네. 세 번 때 떨어졌고 지금 또 위험한 자리예요. 지금 떨어진다면 저는 지수를 2,600까지도 깨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이때도 잠깐 깨졌던 부분이 있어요. 2,600이. 네. 근데 이때는 일시적인 이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저는 치진 않고 2,600까지 깨서 그 부분에서 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었잖아요. 힘든 2월 달이 끝났다. 하지만 더 힘든 3월 달이 남았다. 네, 그 얘기를 한 게 이 지수를 봐도 지금 변곡점인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달만 잘만 넘긴다면 이제 재차 상승 추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서 꺾여 버린다 한다면 그림 잘 그리시는데요? 네. 꺾여 버린다 하면 지금 계단식으로 좀 네, 내려갈 수. 한 번에 더 하락세는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시점, 그 시점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국내 지수가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요, 저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FOMC 회의 이번 달에 있을 FOMC까지 다 지켜보고 그때부터 이제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낫다. 네, 지금 전략은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2,800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2,600 이쪽 부분. 지금 차트는 2,700선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줄여라. 2,800선 됐을 때는 좀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좀 챙겨가는 네, 방안이 챙겨놔라. 중요하다. 네, 챙겨놓고 네. 지금 상태에서는 현금을 최소 50%는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왜냐?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살 수 있는 금액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지금 생각이고요. 네. 만약 지수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은 저는 현금 주식 보유를 5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800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수익 보신 거를 나오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오늘 그 보유 종목 중에 수익을 많이 청산을 했어요. 그 리오프닝 관련주 JYP도 10% 넘는 수익을 오늘 수익 네, 실현을 맞습니다. 했고 오늘 좀 매도를 하시더라고요. SDM도 오늘 네. 수익을 익절했고 20%로 네. 수익을 또 익절을 하셨고. 네, 이렇게 네. 보유 종목 중에 수익이 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정리를 해서 현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재차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현금은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주식 많이 갖고 있어서 올라봤자 개별 종목으로 올라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나 뭐 메타버스, 낙폭 가대주들이 오르지 뭐 내가 갖고 있는 뭐 러시아 관련주들 이런 건 하락세가 나오고요. 지수가 네.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방어는 하자. 그 부분에서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보다는 현금이 더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전반적인 또 코스피를 살펴봐 주시면서 이 투자에 대한 전략들 알려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전문가님 이 SDN으로 20% 수익을 내셨고요. JYP로 또 10% 넘는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비밀번호는 없습니다. 대신에 방송 지금 들어오셔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중에만 이 노란톡방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특징주, 비료주, 농업주, 이제 조금은 지겹다라는 이야기 조금은 지겨운데 남겨드리면서 네. 곡물가 연일 강세네요. 네, 한번 살펴보죠. 왜 현금을 보유하라고 했냐 네. 이런 걸 단타를 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런 테마성 짙은 종목을 단기성으로 진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나잇 하지 않고 장 끝나기 전에 현금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게 저의 전략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 이제 비료 농업주들이 오늘도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네. 미래생명자원이 어느 정도 또 나오다가 죽는 모습이 또 나왔죠. 네, 정쟁이 심화된다 네. 하면서 장중이 막 오르더라고요. 이 네.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다시 올 수 없는 테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길게 보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재료가 끝나면 이 테마는 거의 이제 끝입니다. 비료 농업주는 이건 진짜 하향 산업이에요. 진짜. 근데 이번 테마에서 물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차라리 단기성으로 들어가서 짧게 수익 드시고 나오시고 물리면 절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기 급등에 단기 급락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금 현금 가지고 비중 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장주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효성 OMB가 15.5%의 수익 상승을 하면서 11,2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비료 관련주로서 효성 OMB 여타 다른 종목 대비해서 오늘 좀 많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한탑이 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도 보였네요. 사료 관련주. 이 두 종목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한일사료, 현대사료 뭐 이런 종목들이 잘 맞습니다. 갔었는데 네. 반대로 또 후발주자로서 또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한탄 먼저 볼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344억입니다. 정말 작네요. 네, 정말 작아요. 정말. 네. 매출액도 보면 또 이 종목 적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 또한 적자입니다. 좀 이런 종목은 상한가 났다고 약간 불타기 매매는 저는 좀 별로 안 좋다고 보고요. 이제 3월 달이면 또 위험한 달이잖아요. 상장 네. 폐지 시즌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적자 기업이나 시총 낮은 종목들은 저는 좀 피해 갔으면 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올랐구나. 이렇게 내 건 아니네, 내 관심은 네, 아니다 네. 이렇게 넘기는. 그래서 그냥 차라리 호성 OMB를 볼게요. 네, 효성 OM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OMB 같은 경우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한탑보다는 조금 더 먼저 가는 모습이었네요. 이런 네. 윗골이 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 뭐냐? 저 5분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분봉으로 살펴보면 어떻죠? 지금 상승세가 나왔어요. 오늘 장 초반에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죠?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떨어지지만 이거는 더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제가 그렇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런 종목들은 다 3%, 5%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보고 이제 나와야 된다. 절대 다음 날까지 들고 나면 안 된다.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푸틴이 더 쳐들어갈지 아니면 극적 하해가 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는 주말은 넘기지 말자라는 심리로 인해서 급격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거 장 막판에 나왔던 부분, 이거 또 뉴스 때문에 잠깐 올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재차 하락하면서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단기적 대응만 하셔라라는 부분이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좀 러시아 전쟁학적 리스크 속에서 많은 종목들 좀 관련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이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레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QR코드를 찍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치받은 이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도 계속해서 레온님과 함께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